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2023년도 재과정기간기간 상반기 저희 평가 리뷰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요. 누가 저한테 또 그거 갖고 얘기하시길래 자, 바로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수급자 알 권리 보장입니다. 우리 개시항목이죠. 이 개시항목에서 특별히 상반기에 끝났을 때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바이블 구매하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함된 운영기준 개요 서식이라든가 그거 동반해가지고 게시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고, 이 항목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여기 보시는 장기화 급여이용에 관한 사항, 그죠? 이 부분을 반드시 노인장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공지사항이나 자유 게시판에 이 부분을 꼭 확인한다는 점,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운영 계정의 개요, 제공하는 장기화 급여의 종류, 이거 제공하는 장기화 급여의 종류를 잠깐 헷갈리시는데 A4지 하나에다가 그냥 재가장기화 기간 방문 요양 또는 주간 보호 해가지고 그냥 게시판에 놓으시면 돼요. 그냥 이 부분을 자꾸 이게 없다고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 항목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 리뷰를 볼게요. 계약 체결 통보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계약을 할 때 전부 다 확인을 하더라고요. 우리 계약서와 표준장 개인별 장기화 계획서의 서비스 시간이 다를 경우에 변경 확인서 또는 변경 동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뭐 연말 수가 이것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마다 우리가 수가가 바뀌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원래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계약서 다시 작성이 힘들다 보니까 연말마다 수가가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도 반드시 꼭 해주시면 좋다라는 거. 자세한 건 제가 응용편에 작성법 다 해놨기 때문에 응용편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 정도만 응용편에 따라서 그 정도만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으로 이 급여 체결 통보도 뭐 크게 무난하게 걱정 없게 넘어갔다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자 욕구사정입니다. 욕구사정. 자, 욕구사정은 제가 응용편이든 오프라인 교육을 하더라도 항상 많은 질문이 나왔던 거고요. 역시나 상반기 저희 거래처들 평가 끝난 거를 좀 바라보자면은 일단 역시나 독상한 걸 열심히 찾아낸다 그러더라고요. 이 똑같이 써놨는 게 있느냐. 특히 뭐 전산 쓰시는 우리 주간보들은 전산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전산 쓰는 기관들 특히나 독상한 거 그거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내용이 그냥 날짜만 바뀌어 있어요. 그런 거 정말 하시면 그냥 빵 나옵니다. 나머지까지 다 빵 나오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 서식 같은 경우도 상반기 끝났을 때 우리가 왜 재작년에 6월달 정도에 우리 욕구사정 신서식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쓰든 예전부터 왔었던 욕구사정 쓰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점수에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둘 중 편한 거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 이 항목에서도 뭐 주의할 건 제가 응용편에서 말씀드리는 형태가 거의 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신체 상태 있죠. 우리 신체 상태. 우리가 처음에 신체 상태 왜 뭐 양치질 혼자 할 수 있느냐, 배변 혼자 할 수 있냐, 그 세모 동그라미 X 있잖아요. 그 부분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적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제가 아마 응용편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올해부터는 신체 상태는 세부적으로 적어야 된다. 우리 세모 동그라미 X 하는 거 있죠? 그 부분을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평가관이 꼭 확인을 합니다. 그 부분이 세밀하지 않다면 점수가 조금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욕구사정 종합의견에 거기에 막 빡빡히 쓰거나 제가 말씀드린 걸 이만큼 쓰거나 평가 점수에 하나 관계가 없어요. 저희 거래처 이제 끝난 기관들은 이 영상을 안 보시겠지만 아마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모의평가 기관들도 느끼셨을 거고, 중요한 건 내 종합의견을 적는 거지 거기다가 천자를 적으라는 등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합의견에는 욕구사정에 대한 종합의견만 적으면 좋다. 그것만 좀 하신다면 뭐 욕구사정에도 큰 무리가 없고, 글씨 크기가 10포인트든 12포인트든 14포인트든 평가관들은 상관을 안 합니다. 아시죠?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주의하셔야 될 거, 날짜, 그 다음에 복사했냐 안 했냐 요 부분만 하신다면 뭐 욕구사정 같은 경우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계획서를 자 욕구사정이었고요. 자, 급여계획서 이제 좀 보겠습니다. 급여계획서는 제가 상반기 원래 작년 12월 달에 오프라인 교육을 하거나 기본편에서도 제일 우려했던 게 자체계획서의 인정입니다. 근데 상반기 끝난 상태에서 본다면 자체급여계획서를 인정합니다. 아마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폴더 안에 자체계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급여지급 계획서가 만약에 내가 공단 예를 들어 어르신이 급여계실이 오늘이에요. 근데 급여계획서를 깜빡하고 내일 모레 즉 오늘이 17일 뭐 예를 들어 20일이라면
25일 날 넣었어요. 그럼 평가 기준은 이건 빵점 나와요. 그럴 때는 자체 급여 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20일보다 먼저 빠르게 한 15일이나 10일 정도의 자체 급여 계획서를 먼저 좀 구성하시는 형태로 가시면은 좀 그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 딱 어쨌든 리뷰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확실하게 자체 계획서도 인정을 한다. 그래서 기관들마다 자체 계획서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서명은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서명은 일일이 확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나 욕구, 낙상, 욕창, 인증기능 검사를 급여제기로 반영하는 자. 뭐 확인 안 하는 평가관도 있었고요. 역시나 확인하는 평가관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언제나 최악의 평가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항목 같은 경우는 재밌어요. 저는 이제 왜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위험도 상담 반영에 한 장을 넣어놨잖아요. 그 한 장에 보시면 낙상, 욕창, 인지에 대한 기본 계획서가 틀이 잡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장씩 넣어주시면은 우리 공단 급여 계획서 제 응용표를 말씀드렸잖아요. 공단 급여 계획서 입력을 할 때 대부분 다 표장 보고 좀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아닌 경우가 좀 많아요. 내가 만약에 그래서 개인별 장기용 계획서만 넣어놨다면 이제 낙상욕차 인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거기 안에. 그러면 그런 위험도 상담 방향 계획서를 넣으시면 좋고요. 아니면 급여증계획 공단에 입력하실 때 밑에 종합의견에다가 거기다가 좀 말이라 좀 적어놓으면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종합의견 넣으실 때 낙상욕차 인지는 측정 결과 낙상 위험이 높고 욕창은 낮고 인지기능 검사는 치매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우리가 급여계획에 참고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또 인정을 해요. 따라서 요청하신 분들 하반기죠. 아직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하시면 되고, 내가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안 되면 우리 바이블 안에 있는 위험도 상담 반영 계획서를 한 장을 넣어서 이 부분을 보완하시고 앞으로 공단에 하실 때는 그런 말을 좀 더 넣으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거 외에는 뭐 이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가 가장 우리 기관들이 감점들을 많이 맡고 있어요. 많이 맡고 있고 저희 거래처에서 뭐 그렇게 문제 없었지만 말씀드린 요 정도만 좀 감안하신다면 크게 문제없게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또 항목을 볼까요? 자, 급여계획서하고 이제 급여제공 적절성입니다. 급여제공 적절성. 우리 급여제공 적절성 같은 경우는 이게 재밌는 게 첫 번째 기준은 뭐 저희 뭐 급여제공 기록지니까 우리 RFID 태그를 찍으시거나 기입주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얘예요, 얘. 급여제공 계획이 변경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고 변경된 급여 계획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느냐. 이거는 우리가 제가 상반기 저희 거래처 끝난 거를 보니까 첫 번째 그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이 급여제공 계획서 변경사유 변경을 기록하는 거는 매뉴얼 잠깐만 보면은 여기 보시면 변경사유가 기능상태 변화나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욕구, 그 다음에 급여 내용에는 시간 횟수가 변경됐을 때 그러한 동의서나 계획서를 구성했냐 이겁니다. 계획서나 동의서를. 그럼 우리가 왜 급여제공 변경 동의서라는 게 있죠? 그런 것도 있고 바이블 안에 보시면 있고 또 기관에서 자체 그 변경 확인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르신이 서비스를 주 5회 한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주 3회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바꾸는 바뀌는 거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놨다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라면 어르신이 기능 상태가 변화를 인해 가지고 상태가 좀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급여제공 변경 계획서를 좀 추가했거나 아니면 위청하신 분들 보면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코로나 때는 재인증되다 보니까 급여계획서 한 번씩 더 집어넣었잖아요. 그 부분도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왜냐면 1월달에 계획을 세워놨는데 7월달 돼가지고 공단에서 인증서가 대시 갱신돼서 이제 계획서를 넣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뭐 예를 들어 기능상태 변화로 공단 니들이 얘기한 거다. 그죠? 그래서 어린 상태가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한 번 더 넣었다. 요 세 가지 형태로 보완을 좀 하신다면 크게 문제없게 이 항목도 감점 없이 넘어가실 겁니다. 제가 응용편의 설명은 다 드려놨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큰 변화는 없다. 단지 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부분, 그 부분들만 좀 보완한다면 오히려 점수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적절성도 리뷰를 말씀드렸고요. 직원 변경입니다. 직원 변경. 직원 변경은 우리가 이 항목은 진짜 신규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지금 이제 평가 초기다 보니까 직원 변경 10살이 넘어간 분들은 이제 안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근데 10살이 넘어가서 이제 어르신이 그대로 상태에서 근로자가 바뀌었을 때 상담일지가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업무수행 인수인계서 안 돼요. 업무인계서랑은 평가에서 요청하는 필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필수사항이 다르잖아요. 업무인계인수서랑 이 내용이 기관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인계인수서랑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걔도 인정을 해요. 근데 너무 복잡하잖아요. 내용은 제가 아마 응용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형태만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 따라서 우리
뭐 바이블 구매하셨거나 제 영상 시청 보신 분은 제가 샘플을 이렇게 작성하는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형태로 진행해 주시면 좋고, 상반 결과 보니까 관리대장을 앞에 놔주시면 참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2023년도에 저희 직원 변경은 5명이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다 관리대장 한다 해서 5명인데 홍길동, 김말자, 김이동, 홍기순기가 저희가 직원 변경 됐습니다. 딱 한 장을 놓으면 평가관들이 평가가 빨리 끝나겠죠. 파악하는 것보다 여기서 알아서 이렇게 파악을 해줬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유의하신다면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래서 서식은 그냥 일반 제가 영상 응용편에서 보여드려서 서식과 바이블에 담아드렸던 서식과 샘플을 활용하신다면 이상 없게 감점 없게 진행된다라는 거 이제 좀 믿고 진행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자 안전관리, 이거는 현장평가지만 이 교육자료 6개 기관에 꼭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이 교육자료가 평가하는 재밌는 게 새거냐 아니냐를 또 봐요. 그래서 기관에서 좀 그런 것도 하나를 갖고 있다가 평가할 때 좀 보여주셔서 어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말씀하시면 돼서 더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좀 해주시면 좋다. 연담 항목이다. 그것까지만 좀 하시면 되고, 사례관리입니다. 이게 재밌었죠, 사례관리가. 제가 오프라인 교육하거나 하면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나 카페나 사례관리가 너무 간단해요. 근데 어떡합니까? 상반 결과 보니까 사례관리로 감점 받으신 기간은 처음에 받았던 한계 기간 말고는 감점이 없었어요. 처음에 받았던 한계 기간은 평가관이 자기 성이 안 찬대요. 계획서, 우리가 사례관리가 감점이 아니라 그 평가기준 3번에 있는 회의 결과를 30일 이내에 급여에 반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반영 계획서 내용이 좀 자기가 볼 때 성이 안 찬대요. 그래가지고 감점을 맞았는데 그 뒤로 이제 계획서를 늘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사례관리는 능히 말씀드립니다. 저기에는 날짜, 수급자, 선정사의 회의 내용, 회의결과, 참석자 명만 있다면 평가에서 감점은 거의 일단은 없어요. 만약에 아까처럼 평가관이 자기 성이 안 맞는다고 하면 뭐 0.75점 감점을 시키겠죠. 그러나 큰 틀에 있어서는 감점은 없다. 따라서 글씨 포인트가 10포인트든 14포인트든 상관이 없고요. 꽉 채워주고 서술 형태로 가시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별로 나눠 진행하시든 평가에서 감점 없다라는 거, 그것만 꼭 강조를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30일 이내에 회의 결과에 반영하는 거, 이거는 뭐 급여계획에 반영하는 자체 계획서 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인정이 됐습니다. 상반기에 뭐 주간 상태 변화 기록지에 적는 것까지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다 보니까 사례관리는 되도록이면 그냥 급여계획서로 자체 계획서로 커버하시는 거, 뭐 그 부분을 나는 모르겠다 하시면 사례관리 응용편을 보시면 제가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보시면서 하나씩 내가 다시 한번 알고 준비하시면 사례관리도 큰 문제 없다. 중요한 건 6개월에 한 번 했냐 이겁니다. 주간보험은 3개월에 한 번씩 했냐, 그죠? 뭐 사례관리 어르신을 뭐 다시 재사정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3개월에 한 번 다른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그냥 쭉 사례관리 진행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응용편이나 기본편에 말씀드린 거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전 결과평가입니다. 급여전 결과평가. 급여전 결과평가는 뭐 첫 번째가 상태 변화 기록지. 이거는 지금도 가면 여기 보시면 매뉴얼에 뭐라고 하냐면 충실하게 기록하여 여부는 수급자 상태,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실제 급여기록을 작성한지 급여기록 서명으로 확인한다. 그죠? 실제 충실한 거는 수급자 특이사항 등의 내용으로, 그죠? 상태를 충실하게 적었냐. 근데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평가가 자기가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거래처들 보면은 근데 감점은 없어요. 지적은 많습니다. 짧게 썼기 때문에. 근데 지적은 당하지만 감점은 없다. 이 말씀으로 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응용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게 그게 2줄이냐 10줄이냐 차이는 없다라는 거. 직접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진짜 실제 담당자가 그 말을 썼느냐예요.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상반기 결과 끝난 거 보니까. 그 다음에 장기간 급여기록지를 주일에 이상 수급자에게 제공했느냐. 이게 제일 힘들었던 거죠. 뭐 아랫바이들이 한 달에 한 번 발급대장에 서명, 응용편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급여기록지 주일에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종료까지 다 확인하기 때문에 꼭 종료자냐 아니냐 그런 구분하지 마세요. 똑같은 공단에서 발할 때는 수급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감안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결과평가에서 제일 궁금한 건 이거 아니세요? 급여전 결과평가 연일에 반영했느냐. 이게 현재 짝수기관들은 2023 신사랑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4명 이상은 일단 해놓으세요. 4명 이상. 왜냐면 아직 기간이 안 됐어요. 제가 오프라인 교육이나 응용편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작년 작성된 거에 대한 기준점인지 올해부터의 기준점인데, 상반기 결과 평가 진행하는 거 보니까 올해 1월 1일자의 기준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짝수기관들은 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없으면 점수를 또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그래 저는 저희 거치라도 최소 4명 이상은 하자 우리가. 그죠? 30인 이상은 4명을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4명 이상을 보게끔 4명 정도는 좀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은 바이블 폴더 안에다가 급여행 결과평가 샘플을 넣어놔 드렸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다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로 가셔도 크게 문제 없다는 말씀드리고 공단에다가 입력한 모니터링도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짝수 기관들은 좀 걱정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홀수 기관들이에요. 이 항목은. 홀수 기관들은 전체 다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일단은 뭐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할 것 같고요. 급여계획서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응용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계획서 활용하신다면 큰 문제 없게요. 결과평가에서는 저희 거래처에서 제가 볼 때 지금 감점됐다고 저한테 항의한 전화는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고 자세하게 응용평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내가 결과평가를 어떻게 진행할 거다 그런 걸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노인인권보호입니다. 노인인권보호는 상반기 보면 언제는 온라인 교육을 많이들 하셨어요. 따라서 온라인 교육을 하시면 온라인 수료증을 보여주시면 다 인정을 합니다. 상반기 결과 끝난 거 보니까 온라인 그 정도 무난하실 것 같은데 역시나 이것도 퇴사한 근로자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퇴사한 근로자들을 자체교육 계획서로 커버해가지고 진행했더니 이 항목에서 감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신 분들 같은 온라인 교육도 있지만 저는 자체교육도 조금 활용해가지고 20분 정도 교육을 하더라도 제가 바이블이나 서식 드린 거에다가 20분 정도로 자체 계획서, 자체 교육을 진행해가지고 한다면 더욱 완벽한 이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온라인 교육도 다 인정됐고 제가 보여드린 자체 교육 보고서 응용편에 보여드렸던 다 인정이 됐기 때문에 좀 그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건 퇴사자를 좀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급 현황은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고 질항상 노력을 말씀을 드릴게요. 질항상 노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청구 상담 봉사자나 패널은 일단 빼고요. 이건 다 안 되는 거고 물론 시청하신 분 중에 되는 분이 있겠지만 거의 안 되니까 빼겠습니다. 1번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노력하느냐 굉장히 좀 난해했고요. 대신 이제 어르신들에게 힌트를 드리자면 또 코로나 때 우리가 일부 어르신에게 뭘 해준 게 있는지 판단을 하세요. 코로나 때 그런 부분 제가 의용편에 좀 몇 개 말씀드렸어요. 그런 거 하나에서 다 인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직원의 직무 만족도는 이거는 그냥 교육비로 진행하세요. 교육비로 하시면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괜히 포상에 넣지 마세요. 복리후생에 넣지 마시고 교육비를 여기다 넣으신다면 얘도 충분하게 점수 획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단 방문유형 제가 기간 평가 리뷰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다음에 주간보호, 나머지 주간보호에 대한 것도 평가 리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만약에 영상을 중간에 끊으셨다면 제 이 말을 이제 못 들으실 거예요. 이 말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평가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상반기 마무리되면서 제일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견출 작업을 정말 잘 해주셨으면 해요. 견출지만 잘 묻혀 놓으셔도 내가 못 찾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요만한 종이, 손가락 마디만한 종이 이런 거 포스트잇 사셔가지고요 견출 작업을 진행하시라는 꼭 말씀을 드릴 거고 평가할 때 제발 맨몸으로 가서 평가원이랑 상대하지 마시고요. 매뉴얼 책자, 공단 교육과서 매뉴얼 책자 받으셨잖아요. 그 매뉴얼 책자를 같이 갖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걸 매뉴얼 책자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하세요. 보면서 해도 뭘 안 합니다. 그죠? 오히려 공부 더 잘했다고 좋아해요. 그래서 견출 작업 꼭 하시고 매뉴얼 책자에다가 내가 공부한 것들 많이 적어가지고 평가관이랑 진행을 해주시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꼭 진행해 주신다면 평가에서 오래 걸렸다라든가 내가 뭘 빠뜨렸다라든가 이런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평가과장 채널을 지금 상반기 시청들을 하셨어요. 작년 12월부터 한 8개월 시청들을 올해 2023년 제가 위한 평가 때문에 시청하셨는데 또는 저희 바이블을 구매하셔가지고 우리 하과장 서식이 평가에 정말 이게 인정이 되나 안 되나 물론 카페 활동 하시는 분들은 카페 리뷰 보시면 이게 인정이 되는구나를 아실 거예요. 근데 또 카페 활동 안 하신 저희 시청하신 분 연령층들이 좀 높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좀 확인하시라고 제가 리뷰를 하나하나씩 했고요. 물론 더 자세한 리뷰들은 다음에 또 올라오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이제 평가가 마무리가 됐고 저도 리뷰 시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반기 하나하나 하면서 뭔가 또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또 제가 영상에서 빠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가장이 마음에 드신다면 주변에 많은 공부 부탁드리고요. 저한테 개인 질문이거나 유선이거나 하신다면 저희 LTC가 평가과정 멤버십 활용하셔가지고 커피 한 잔 그냥 안 먹고 평가 준비하신다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메일 상담이든 유선 상담이든 제가 또 이런 영상은 통합으로 올려놓는 통합 멤버십이든 활용하신다면 평가 준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평가를 하는데
정말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차라리 바이블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기간에 놔두시면 앞으로 한 3, 4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평가에서 통과 정도, 최소 통과는 가능하다, 이런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청하신 분들도 그런 형태로 구매해서 평가 준비하시는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는 하과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